네,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강민규입니다. 이 영상은 복지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신규 활동 지원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 영상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인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의 보수, 그리고 선생님들이 제출하셔야 되는 그런 기록지 작성법 및 단말기 결제 방법, 그리고 부정수급에 관한 안내랑, 그리고 차후에 이 영상 이후에 보셔야 되는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안내 영상까지 같이 제작될 예정입니다. 활동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선생님들께서 활동지원사로 근무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먼저 간담회와 보수교육입니다. 이제 연 상하반기로 나눠서 연 2회 정도 진행이 되는데 대상은 활동지원사 선생님들과 이용인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여기 보시면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용인과 선생님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수용할 수 있는 장소로 변경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셔가지고 듣는 내용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해서 이제 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변동사항, 또 특이사항,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겪게 되는 그런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활동지원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워크샵인데요. 장소는 이제 국내에 이제 여행을 가는 건데,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의 직무 역량 강화, 그리고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서 활동지원사 선생님들과 다 전부와 같이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네, 이번에는 활동지원사 보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2020년도 활동지원사 이제 시간당 인건비는 이제 평일 기준으로 해서 1,800원이에요. 이 1,800원이라는 금액 안에는 주휴수당 등의 여러 가지 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이제 1,800원, 이제 기본적으로 1,8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게 계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전체 월 근로시간이 64시간 이하로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1,300원으로 적용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한 달 근무하시는 시간이 17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1시간부터 174시간까지는 1,800원으로 계산이 되고, 175시간부터 그 이상 근무하시는 시간에는 1,300원으로 계산이 돼서 합산해서 이제 지급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야간이랑 공휴일에 근무하실 경우에는 평일 기준으로 한 1,800원에서 1.5배로 계산이 되어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의 급여는 매월 9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퇴직금인데요. 이제 퇴직연금은 KB국민은행 이제 가입이 되고요. 퇴직금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셨을 때 적용이 되고, 가입된 개인 퇴직연금으로 이제 매달 급여일 9일에 입금이 됩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근무를 하시다가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셨을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퇴직금의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10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대보험에 관한 내용인데요. 선생님들께서 한 달 근무하시는 시간이 60시간 이상이신 경우에는 이제 사대보험이 적용이 되고,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실 경우에는 고용산재 2대보험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4대보험 부담금이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부담, 개인 부담은 이제 50%, 그리고 고용보험에 대한 부담은 30%, 그 이외에는 복지관이 전부 부담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알려드릴 거는 원거리 교통비라고 합니다. 원거리 교통비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급여와는 별개로 이제 접근성이 어려운 이용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 선생님들한테 지급이 되는 교통비인데요. 이 기준이 이제 그 수급자가 이제 읍면리 지역에 사시는 경우에만 이제 선생님들이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기준 자체, 그 금액에 대한 기준은 그 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근처에 있는 활동지원기관,
뭐 저희 복지관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센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이용인과 그 활동지원 기관과의 거리가 10km 미만인 경우에는 4,000원, 10km 이상인 경우에는 6,000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이 6,000원, 4,000원이라는 지급은 이제 횟수로 이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그 하루 이제 한 달로 쳤을 때 뭐 20번을 가셨으면은 6,000원 곱하기 뭐 20회 이런 식으로 급여랑은 별개로 지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생님이랑 이용인과의 선생님이 사시는 지역과 이용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같은 리가 되면은 이 원거리 교통비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선생님이나 이용인의 주소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 복지관에 알려주셔야지 이제 그걸 적용을 해서 제대로 된 급여가 지급이 될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알려주지 않아서 이제 잘못 지급된 원거리 교통비의 경우에는 추후에 이제 확인한 이후에 이제 환수 조치가 됩니다. 네, 다음은 기록지 작성법입니다. 선생님들께서 활동지원서로 근무를 하시면서 이제 작성을 해주셔야 될 서류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 하나는 급여 제공 일정표, 그리고 하나는 급여 제공 기록지라고 합니다. 먼저 급여 제공 일정표라고 하는 거는 한 달에 대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획서다 보니까 이제 한 달에 대한 일정을 미리 짜신 다음에 매달 5일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일정에 대한 거는 활동지원사 단독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용인 개인이나 혹은 이용인 보호자와 같이 상의를 한 후에 뭐 몇 시부터 몇 시, 무슨 요일부터 무슨 요일까지 나오겠다라는 것들을 작성하신 다음에 저희 쪽에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후에 그 종이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앞면은 급여 제공 일정표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계획서이고, 뒷면에는 주간 업무 보고라고 해서 이 전달에 이제 첫 주에는 어떤 특이사항이 있었고 둘째 주에는 어떤 특이사항이 있었는지를 작성해 주시는 그런 칸이 있어요. 네, 왼쪽에 보이는 게 급여 제공 일정표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주간 업무 보고입니다. 그래서 먼저 급여 제공 일정표를 보시면은 맨 위에 이제 몇 년도 몇 월 쓰는 칸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수급자 성함, 생년월일, 그리고 선생님 성함을 쓰는 칸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달력처럼 이렇게 체크 표시되어 있는 칸은요, 이제 각 월에 맞게 이제 숫자, 날짜를 써주시고, 거기에 출근을 하실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그런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 나가겠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용인과 상의 후 작성을 하셨으면은 밑에다가 이제 수급자 이제 서명하는 칸 있잖아요. 거기에 이용인분에 대한 성함, 그리고 사인, 혹은 이용인 보호자의 성함 사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면은 이제 주간 업무 보고인데, 이제 5월, 예를 들면 5월 일정표를 제출하신다고 하면은 그 전달에 이제 근무하셨던 거에 대한 보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이제 5월로 제출하신다라고 예를 들면은 이제 주간 업무 보고는 4월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작성해 주실 거는 이제 업무 보고 내용에 이제 주요 제공했던 서비스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업무 보고에 여러 가지 특이사항, 뭐 예를 들면은 이용인 분이 뭐 병원을 가셨다거나 이사를 가셨다거나 뭐 취업이나 입학 등을 했다라는 등의 내용, 그리고 뭐 바우처 시간이 증가나 감소를 했다는 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특이사항이 없으면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맨 오른편에 보시면 횟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첫 주에는 몇 번 근무를 나갔고 둘째 주에는 몇 번 근무를 나갔고 그 횟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용지는, 그런 기록지는 급여 제공 기록지라고 합니다. 이 기록지는 평상시에 쓰시지는 않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당일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결제를 하지 못했을 때 나중에 이제 소급해서 결제를 하는 게 소급 결제라고 하는데, 이 소급 결제 시에 작성을 하는 용지예요. 그래서 제공 기록지 작성은 선생님께서 실제로 그 결제를 하셨던 그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을 해야 되고요. 이제 소급 결제 사유 발생 시에는 이제 소급 결제 후 작성을 해서 가능하면 빨리 담당자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활동지원 급여 제공 기록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급 결제할 때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 파란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소급 결제 사유 발생 시 복지관 담당자에게 무조건 연락을 해주시고 이제 소급 결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작성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여기 맨 위에 수급자 칸 보시면은 이용인에 대한 성함,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활동지원 등급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활동지원 등급은 이제 이용인 장애 등급이 아니라 활동지원 등급이기 때문에 모르시겠으면은 뭐 담당자한테 여쭤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서비스 구분 칸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 각 칸별로 무슨 며칠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칸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실제로 근무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신체 활동에 뭐 5시간을 하셨다. 그럼 소개에다가 총 5시간을 써주시고 그 위에 뭐 개인위생관리니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이니 여러 가지 그런 항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정확하게 몇 시간, 몇 분 하셨는지 따로따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내려오시면은 그래서 서비스 제공 시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 선생님께서 몇 시에 시작을 하셨고 몇 시에 퇴근을 하셨는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쭉 보시면은 뭐 총 서비스 제공 시간이라고 해서 선생님께서 몇 시간 제공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가 소요가 됐는지 소모가 됐는지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 밑에 승인 번호는 이제 선생님께서 소급 결제를 하시면 단말기에 이제 위에 있는 내용들이랑 같이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을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확인 칸에 뭐 활동보조인 서명, 그리고 뭐 보호자나 본인 서명, 그리고 전담 관리 인력 서명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받아주셔야 될 거는 본인 또는 보호자 서명이고 그 위에 활동보조인 서명에 선생님 성함이나 선생님 사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칸 보시면은 수급자의 특이사항 및 업무상 특이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몇 월 며칠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언제 선생님이 이렇게 소급 결제를 진행하게 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선생님에 대한 성함 써주시고 이거를 가능한 빨리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부정수급 하시면 이게 딱 아시겠지만 이제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이제 이용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이제 바우처 결제를 하거나 혹은 실제로 서비스 제공한 시간보다 더 많이 결제를 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부정수급을 모르시고 부정수급을 하실 만한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연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했다고 결제를 하는 경우가 부정수급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이용인 분께서 이제 어디가 다치시거나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제 부정수급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용인 분께서 입원을 하시고 난 그 당일로부터 30일까지는 활동지원사 선생님께서 그 입원하신 그 입원실로 가셔가지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0일이 초과한 그 시점부터는 국가는 활동지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간병이 필요한 걸로 보기 때문에 활동지원이 잠깐 중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30일을 초과를 해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 병원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일까지는 가능한데 요양자가 들어가는 그런 요양병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시설에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바로 서비스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용인 본인이 바우처가 부족해서 이제 다른 이용인의 바우처로 이제 대신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부정수급에 해당하고요.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 차비라든지 뭐 차량 유지비, 뭐 문화시설 이용비 등 이제 여러 가지 소요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선생님한테 대신 결제를 해달라고 하고
이제 바우처로 나중에 이제 그 금액만큼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요청하시는 이용인분들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바우처 결제하는 거는 뭐 어떤 대가성으로 대신 해줄 수가 없고, 이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시간만큼 결제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에서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학교입니다. 학교에 간 시간만큼, 예를 들면 학교에 등교해서 하교를 하는 그 시간 안에는 절대 이제 서비스가 불가능하고요. 그 안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에 해당해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9시에 등교를 하시는 이용인이 있는데 학교에서 지각을 해가지고 9시 반까지 이제 등교를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반드시 그 이용인의 그런 출석부에 지각을 했다라는 그런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추후에 이상결제로 떠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부정수급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복지관에서 이제 바우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상결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연속결제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A 이용자에게 어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다른 이용인 분에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이동 시간 없이 바로 시작하는 경우를 연속결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두 이용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용인 간의 이제 거리가 있잖아요.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서비스 시작이 되는 경우에 이제 연속결제로 저희 쪽에 이상결제로 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이용인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 아파트에 어떤 이용인은 뭐 5층에 살고 다른 이용인은 뭐 1층에 살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소요되는 시간이 뭐 1분도 안 걸리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도 연속결제로 뜨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 쪽에는 이상결제로 뜨기 때문에 이제 물론 나중에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출을 하시면은 소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선생님께서 결제를 하실 때마다 소명을 하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항상 20분에서 30분 정도 텀을 두고 이제 서비스를 진행을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중복 결제입니다.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는 이용인 한 분한테만 이제 그 한 시간대 동일 시간대에는 한 이용인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동일 시간대에 다른 여러 명의 이용자에 대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 쪽에 중복 결제를 뜨고 애초에 단말기상에도 결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야 결제입니다. 이제 바우처 결제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용인이 잠잔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심야 시간에 소급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께서 심야 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인의 카드를 소지하고 집에서 이제 바우처 소급 결제를 하시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네. 네, 다음은 타인에 의한 결제입니다. 이제 활동지원사의 자격이 없으신 분이나 혹은 다른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대신 활동지원을 제공을 하고 그 이용인과 연계된 활동지원사의 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거랑 비슷한 예로 이제 이용인과 복지관과 연계되지 않은 그런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이제 대신 잠깐 투입을 하셔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제 본인의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이제 이용인에게 대신 다른 선생님이 투입이 돼야 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에 무조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해외 결제입니다. 이용자나 활동지원사가 이제 해외로 여행을 가는 등의
이유로 이제 출국을 했는데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결제하는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해외 출입국 사무소랑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누가 뭐 이용인이든 활동지원사 선생님이든 출국을 하면 저희 쪽에 바로 뜨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중 결제입니다. 학교 시간 내에 이제 학교장의 승인이 없이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피치 못한 사정으로 지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등에 의해서 뭐 수업 시간 중에 결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용인의 출석부에 이제 그런 뭐 지각 등의 사유가 적혀 있어야지만 추후에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괄 결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특별한 사유 없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소급 결제했던 특별한 사유 없이 뭐 하루에 소급 결제를 몰아서 하는 행위인데요. 대체적으로 한 5회 이상 정도 하시면 일괄 결제로 저희 쪽에 이상 결제로 뜨게 됩니다. 이제 앞서서 여러 가지 이상 결제나 부정 수급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부정수급에 적발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해서 뭐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고요. 또 활동지원사 선생님은 즉시 퇴사 처리가 되고 이용인은 이제 관할 지자체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잘 들으셨나요? 오늘 한 교육은 사실 간략하게 한 내용이라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언제든지 저희 복지관에 연락 주셔가지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 담당자가 이제 친절하게 다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교육 받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복지관에서 뵙겠습니다.